네, 오늘의 초대 손님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희가 많이 예고도 해드렸는데요. 네. 네. 굉장히 어렵게 보셨습니다. 지금 국내 가장 핫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아이콘 루프의 대표이사님 김종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사실 크립토 씬에서는 다 너무 유명하시지만 너무 유명하신 혹시라도 분이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이콘 재단의 이제 카운슬 멤버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 프로젝트를 실제 구현하고 있는 아이콘 루프의 대표 김종엽입니다. 아이콘 루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시청자들한테 조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콘 루프는 저희가 2016년에 사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그 더루프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제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을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2017년 초에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아이콘 메인넷을 보면 이 조인트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가 한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적다라는 이런 비판이 사실 추석에 페이스북에서 완전 설전이 오갔어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실제 그 전까지는 뭐 실제 어떤 암호화폐들 자산, 거래소들 간의 이체 자산분이 없던 상황이었고 메인넷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나니까 거래소들이 이제 안정화 이슈로 대부분 입출금을 이제 막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랜잭션 수가 쭉 이제 줄었고 이제 어제 대부분 거래소가 이제 다 입출금이 열려고 되니까 다시 이제 하루 7천 건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 6, 7천 건으로 다시 회복을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암호화폐 트랜잭션들이 실제 어떤 그 플랫폼의 거래 아니 그 실제 사용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암호화폐 계좌가 이제 트랜잭션 위주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이 하루에 한 60만 건, 50만 건 나오면 저희가 한 100분의 1 정도 시총이 되니까 한 5, 6천 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하필 그때는 이제 메인넷 때문에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여서 더군다나 더 적었던 거였군요. 맞습니다. 추석 때 있었던 썰전 중에서 또 주요 쟁점이 그러니까 아이콘이 퍼블릭 체인을 이제 표방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불리기에는 뭐 BP나 밸리데이터 선정 기준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투명하지 않다. 점들이 좀 논쟁이 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이번에 메인넷 업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공개했던 게 옐로우 페이퍼에 그런 이제 뭐 그 EOS에서는 BP라고 부르지만 저희에서는 이제 레프레젠터티브 이제 대표자들하고 부르는데 C랩, P랩이라는 레프레젠터티브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기 위한 선정하기 위한 어떤 그 가이드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사실 그런 그 레프레젠터티브를 뽑기 위한 그런 과정들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실제 레프레젠터티브 먼저 뽑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올려도 되는데 저희는 실제 어떤 이 플랫폼이 가치가 있는 플랫폼이 돼야지 레프레젠터티브 선거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실제 가치 있는 블록체인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 이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를 좀 굉장히 분리해서 보겠다라는 스탠스가 지배적이죠. 혹시 이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는? 그리고 사실 아이콘이 그 금지를 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ICO를 맞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저희가 작년에 ICO를 했을 때는 작년 초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에는 ICO라는 말도 없을 때였어요. 관계자들도 잘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ICO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걸 서포팅하기 위한 어떤 리걸 펌이나 어카운팅 펌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가 사실 스위스 주크라든지 그런 곳에 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서 진행을 했었고 지금 국내 엄청 많은데 맞습니다. 거기서 할 수밖에 없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ICO가 딱 저희가 9월에 끝났는데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사실 갑자기 ICO 정부에서 금지. ICO 금지란 태도가 나와서 사실 그 2주 전에 중국의 완샹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중국 정부가 셧다운시키고 ICO 금지하는 거 보면서 중국이니까 저런 게 가능하구나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는 거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죠.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이 전면 금지했죠. 하지만 뭐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뭐 분리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하나의 다 같은 블록체인 씬에 있는 컴포넌트들이고 뭐 인터넷과 뭐 콘텐츠 산업 분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 있고 같이 보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서 당연히 함께 같이 가는 이 블록체인 필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컨소시엄 말씀하시면서 그럼 거기서 그 인터체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진행해서 2017년도에 한참 구현을 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대학교들 블록체인 구축했었고 뭐 보험사들, 병원들 블록체인도 이렇게 그 시범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뭐 그런 대학교 블록체인 쪽에서 쓰고 있는 대학생들에 나눠준 어떤 그 코인을 네. 뭐 자기네 CMA 계좌에 입력해주면 뭐 자기네들의 어떤 그 가입자 확보도 되고 되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근데 이제 둘을 연결하려면 사실 뭐 중개자가 ROI가 나와야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블록체인이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면 인센티브 기반으로 스스로 네트워크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블록체인들 연결하기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작하게 됐죠. 아이콘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대비해서 특별히 뭔가 차별점 뭐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콘이 좀 더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랑 좀. 네. 최근에 어떤 메인넷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뭐 이더리움을 포크한다든지 뭐 기존의 어떤 엔진을 좀 인핸스 시킨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디자인부터 모든 그 엔진 외에 그 주변 인바이러먼트까지 저희가 전체 다 모든 스택을 다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그 어떤 요구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 뭐 이렇게 해왔었고요.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떤 플랫폼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뭐 그 수수료 모델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이더리움 같이 이제 가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테이킹 모델도 있지만 그 부분을 다 이제 저희가 서포트해서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수수료를 뭐 내는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수수료 자체도 어떤 스테이킹을 통해서 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합리적인 수수료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저희는 이제 BFT,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 파이널리티가 원 컨펌으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뭐 기술적으로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보면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에서 보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아무리 블록체인을 하더라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소비자가 체감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사용자들이 획득이 가능한 실제 사용자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좀 포커스돼 있고 어떤 블록체인이니까 사용자가 모일 거다라는 접근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블록체인은 어떤 그 기존의 현실 세계의 어떤 대척점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이걸 연결하기 위해 어떤 매개가 필요한데 계속 이 대척점 얘기만 하면서 사용자들이 알아서 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사용자들이 직접 다가오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요즘 많은 씬에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지역에 오고 있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개발자 출신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데 굉장히 현재 나온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아이콘 빼고 아이콘 제일 좋은데 아이콘 빼고 이 프로젝트 되게 괜찮다. 굉장히 코드도 우수하고 상용화가 잘 되겠다. 사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자체 어떤 그 소프트웨어 자체보다는 그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지고. 개발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는 뭐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뭐 저희는 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도 계속 어드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역시 그 IBM이 주도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도 많은 걸 하고 있고 역시 거기도 뭐 이제 대기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그 SI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유망하다고 보는 게 있는지. 네, 실제 이제 ICO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더리움으로 ICO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더 가격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 차원에서 조금씩 투자했었고요. 그 외에 뭐 그 저희 뭐 투자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ICX 외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 사업자로 선정도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구현돼서 실제 서울 시민들이 블록체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첫째는 현재 중고차 거래할 때 자동차 이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블록체인 투명하게 올려서 사용자들이 제일 투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레몬 마켓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서울시가 그 블록체인 구축하는 데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엠보팅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이미 지금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중앙화돼 있거든요. 그냥 서울시 서버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도 블록체인으로 올려서 어떤 시민 참여 기반의 어떤 인센티브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뭐 에스토니아 레지던스처럼 서울시도 뭔가 블록체인 기반의 레지던시 같은 그 서울시 인증 카드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카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기존에 막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들이 있어요. 어떤 각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의 포인트들을 그 서울시 시민카드 위주로 해서 다 통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진행하는 여러 그 계약들이 하도급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대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올리고 뭐 은행 이체 API 붙여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하도급으로 모든 대금이 청구되도록. 그러면 그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자금이 빨리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죠. 맞습니다. 그 컨트랙트대로 그냥 맞습니다. 실행되는 거죠. 섭외 합의에 의해서 바로바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너무 행사가 너무 네이밍을 잘했는데 불금의 아이콘, 유키존더 블록체인. 이름 누가 지었어요? 이거 너무 신박해서. 에드포스라고 저희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걸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그 홍준 대표님. 홍준 대표님께서 그냥 신박하네요. 그분도 지금 디앱 관련된 미블락이라는 준비하고 있죠. 이 행사 기획 의도와 효과 이게 뭐예요? 실제 그런 디앱 팀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만나보면 좀 더 캐주얼하게 자기네 아이디어를 좀 더 그 검증도 받고 소개도 하고 이런 그리고 좀 더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또 이제 유키존더 블락 모임을 만들게 됐고 현재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팀들이 굉장히 뭐 준비 잘한 팀들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또 아이콘 프로젝트 상관없이 블록체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팀들도 있고 또 저희는 그 팀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실제 서비스 만드는 데 필요하구나 이런 걸 얻어서 블록체인에 녹여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 팀들에 투자도 하시고 엑셀러레이팅까지도 하는 실제 거기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사실 우리나라 업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람다 이오르기라든지 언블락이라든지 해시드 그 디블락이라고 저희가 만든 이제 XBC도 있는데 거기에 대표분들이 다 참석해서 해주다 보니까 뭐 괜찮은 팀들은 뭐 디블락에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콘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투자자분들 혹은 ICX 나중에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현재 그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확실히 좀 기술적인 한계나 제도적인 한계, 여러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에서 또 서비스가 어떤 사용자를 확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미 뭐 지금 서울시 프로젝트도 그렇고 블록체인이 많은 곳에 지금 혁신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개발자분들도 어떤 현재의 어떤 한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최대한 이용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뭐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이 팬들도 좀 조급하지 않게, 조금씩 계속 혁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제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좀 기다려 주시면은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 세상을 혁신하는 걸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저희 아이콘도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블록체인 업계의 아이콘이 되기를.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의 아이콘이.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아이콘. 자,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소식 들고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 당첨자 발표 시간을 진행할 거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책 넥스머니 우리 저자 2명이 친필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자막으로 지금 2분 나가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당첨된 분들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이제 저희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